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어디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바람에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이 7명 계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스튜디오 에어 온 하고 엑셀 작업을 간단하게 마친 다음에 찍습니다. 네, 이거 지우고요. 네, 이거 온. 네. 자, 오늘의 제목: 서울 아파트 지지선보다 반등이 약하면 하반기 번지 점프한다. 아마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현상이 올 연말에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6월까지는 2분기 말이자 상반기 말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괜찮아. 근데 거래가 조금 줄고 있어요. 지수는 약간씩 오르는데 거래가 좀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아마 7, 8월 달에 이제 이게 힌지 현상, 즉 경첩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가 완만해지다가 아마 한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번지 점프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반등도 엄청 약해요. 자, 오늘 주로 봐야 될까?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실거래가 오늘 업데이트한 겁니다. 이거 왼쪽은 서울 25개구, 오른쪽은 경기도 11개 지역입니다. 서울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서 그래프를 만든 건데, 여기서 잘 보시면 송파구가 엄청 오르죠. 근데 왜 이렇게 셀까요? 근데 노도강은 왜 이렇게 한 달도 반등을 못하고 이렇게 빠질까? 왜냐하면 노도강은요 얼마나 올랐냐면요, 이게 2000년 1월을 100으로 놓은 거거든요. 노도강 3개 구를 묶었는데 여기 보세요, 노란색 보세요, 엄청 올랐죠. 얼마까지 올라서 9월달에 상투 쳤습니다. 다른 데보다 한 달 먼저 상투 쳤어요. 이게 70% 상승했어요. 70%. 2년 만에 70%. 2년 만에 2020년 21년 그러니까 1년 9개월 만에 70% 상승했다고. 지역이 70% 상승했으면요, 개별 단지로는요 130%, 140% 상승한 것도 있을 거예요.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락하니까 이렇게 엄청 폭락하죠. 폭락해고 지금 여기까지 빠지고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송파구는 많이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일 많이 급락했죠. 제일 밑바닥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1월 바닥 찍고 오르기 시작한 거야. 다른 데 빠지는데도 올라. 근데 그래도 꼴등이야. 많이 올랐는데 꼴등이에요. 왜? 얘는 먼저 빠졌잖아. 먼저 빠진 다음에 남들 빠지는 동안에 얘는 반등하죠. 그러면 노도강은요, 보세요. 노도강은 엄청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초에 비해서 25.9% 상승이야. 그러니까 단지에 따라서는 뭐 40%, 50% 상승한 것도 있을 거예요.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송파구는 엄청 올랐는데 14% 상승이야. 그러면 2020년 1월 달에 두 군데 아파트를 딱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올랐다가 빠졌겠죠. 올랐다가 빠지는데 노도강은 계속 빠지고 송파구는 빠진 다음에 반등했겠죠. 그래도 노도강이 송파구보다 2배 높아요. 얘는 25.9%, 26%고 얘는 14%라니까. 이 그래프를, 이거 실거래가 지수예요. 그 다음 이거는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노미널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경기도는 넘어갈게요. 자, 요런 상태고요. 이걸 갖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요겁니다. 아까 봤던 지역 중에 노도강이랑 강남 3구, 용산구까지 보시면 노도강은 9월 달에 상투 쳤어요. 엄청 올랐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송파구인데 송파구는 10월 달에 상투 쳤어요. 송파구가 빠지는데,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제 데이터로는 11월에 상투인데 국토부는 10월 달로 나요. 약간의 차이예요. 이런 와중에 용산구는 8월까지 올라서 8월까지 10개월을 더 올랐다고. 용산구는 왜 대통령 집무실 이것 때문에 이거 있고, 그다음에 서초구는 6월까지 상승했어요. 6월까지. 그다음에 강남구 빨간색은 5월까지. 즉 송파구는 10월 달에 상투 주고 죽어라 하고 빠지는데 나머지 강남 2구,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랑 용산구는 계속 올랐다니까. 그 와중에 노도강은 엄청 빠졌죠. 이게 도식화한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거를, 요거를 딱 4개 지역만, 5개 지역만 뽑아낸 거야. 여기 희미하게 있는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송파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제일 많이 빠진 거라니까. 물론 최저점에 산 사람들은 나 벌써 2억 올랐냐 1억 올랐냐 하고 있겠지만, 과거 몇 년 전이랑 비교하면요 제일 낮아요. 지금 강남구보다 낮다니까. 강남구는 오른 다음에 빠졌잖아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거는 물가로 나눈 그 리얼 실질지수.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단 엘리어트 파동 같은 이걸 볼까? 자, 우리가 1986년부터만 비교를 해도 최근의 하락이
최근의 하락이 지금 한 1년 반 됐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 상투치고 버블세븐 무너질 때,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일기 신도시 해가지고 또 91년 5월달 상투치고 빠질 때 이거랑 비교했을 때 아직 짧아요. 기간이 남들은 여기선 3년 빠졌고요. 여기서는 2년 빠진 다음에 반등했어. 근데 얘는 지금 1년밖에 안 빠진 상태에서 반등하려고 그러잖아. 이거는 잠깐 멈췄다가 또 빠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송파구나 강동구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 송파구처럼 반등하는 데도 있지만 노원구처럼 계속 빠지는 데도 있다고. 그거를 뭉뚱그려 보면 서울 아파트가 아주 미미하게 상승했어요. 미미하게. 쏠쏠 파파가 아니고 지금 반등하는 게 이거라고. 이거는 하락하다가 이렇게 급락하다가 멈춘 거지. 즉 1월달 한 달 빠진 것보다 5달 동안 오른 게 택도 없다니까. 이거 물가 감안한 거예요. 물가를 감안 안 하고 명목 노미널로 하게 되면요, 그래도 조금 마이너스고, 물가 감안하면은요 마이너스가 커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1파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 노태우 1파에 대한 김영삼 조정 2파, 그 다음에 노무현 3파에 대한 이명박 조정 4파, 그 다음에 문재인 5파에 대한 윤석열 5파 조정, 이게 아니라니까. 얘는 이거에 대한 조정이 아니에요. 전체에 대한 조정이야. 그동안은 1파에 대한 2파, 3파에 대한 4파, 5파에 대한 조정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끝났다니까. 5개 파동이 이루어진 게 끝이야. 그러면 윤석열 조정파는 뭐냐면 34년 동안에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폭락이 올 거라고요. 작년 연말에 막 5억씩 3억씩 빠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잽도 아니야. 더 큰 폭락이 올 거라고요. 그거를 기다렸다가 사야 된다니까. 괜히 뭐 5천 1억 더 싸게 산다고 했다가 나중에 3억 물리고 5억 물린다니까.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일목균형표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거는 방금 전에 봤던 거를 85년부터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는 조금 어려워요. 이건 복잡한 거니까 요 부분만 좀 확대해 볼게요. 이거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상투예요. 자, 이거를 조금 확대한 게 요 부분만 볼게요. 여기 버블세븐 이후만 볼게요. 요걸 보면 이렇게 됐어요. 조금 더 그래프가 좀 선명하죠. 자, 보시면 여기서 빠진 다음에 반등했다가 빠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고점 치고 이명박 대통령 때 빠졌죠. 자, 지금 9년 동안 올랐습니다. 9년 동안.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10월달에 상투 치고 문재인 대통령 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살살살살 올라.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요 까만 선이 요 캔들을 26개월 뒤로 갖다 놓은 후행 스팬이에요. 후행 스팬. 여기 써 있죠? 여기 후행 스팬이라고 써 있잖아요. 후행 스팬 한자로. 근데 요거를 깨면은 반등을 해도 대세 하락이야. 요걸 깨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즉 26개월 전에 자기의 그 캔들을 그림자가 깨고 내려온 거야. 근데 지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구름대까지 깨고 내려와서 박살난 다음에 여기서 반등했다가 더 박살났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 보면요, 지금 요렇게 빠지면서 26개월 전에 캔들을 후행스팬이 깼다고. 아마 주식하는 분이 부동산에도 관심 있어서 지금 보신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텐데,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는 주식을 하더라도 일목균형표, 기술적 지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생소하실 텐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대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거야. 반등을 해도 또 죽는다니까.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얘가 깨지고 나니까 반등했다가도 더 죽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 지금 반등을 해. 몇 달 동안 지금 5개월 1월 달부터 반등을 해. 그런데 이걸 여기를 잘 보면요,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여기는 확대한 게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걸 잘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잘 보세요. 여 캔들이 이렇게 빠졌죠. 10월 달에 상투치고 빠졌다가 대선 때 잠깐 반짝 하다니 하다가 하반기로 오면서록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1월까지 빠졌어요. 국토부는 1월 달에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났어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 그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봐요. 그걸 증명해내려고 한 달 전부터 작업하고 있고 아마 한두 달 있어야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전 논문 쓰듯이 지금 하나하나, 왜냐면 저는 국정감사에 그 증인으로 나간다는 그 각오로 어느 국회의원이 나한테 질문을 해도 막힘이 없이 대답하려면 한 땀 한 땀 다 그 통계적으로 다 증명을 해야 돼.
국토부가 어떤 통계 조작을 했는지 어쨌든 그건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 물가 반영한 겁니다. 물가를 반영 안 하면요 1월도 그러니까 2월부터 상승인데 물가를 반영하면요 2월이 마이너스야. 왜? 2월 달에 상승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 올랐다고. 그러면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겠죠. 예를 들어서 100원에 물건을 100원에 팔았는데 내가 110원에 사온 거야. 그럼 나는 그 100원에 팔았으면 10원 손해잖아. 마찬가지로 물가가 예를 들어 물가가 한 0.7% 올랐는데 한 달 동안 아파트가 0.5% 올랐어.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0.2% 빠진 거잖아요. 왜? 물가라는 거는 금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보유 비중 보유세도 그러니까 보유하는 동안에 그 세금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비도 녹아져 들어가 있고요. 매도할 때. 그다음에 취득세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비. 그러니까 집이 없었으면은 들어가지 않았을 돈들이 다 녹아 들어간 그런 걸 갖다가 CPI 어저씨드 API 아파트 AP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나 전부 과거 데이터랑 비교할 때는요 CPI로 나눈다고. 이런 CPI로.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종가로만 보면요 이거 반등 요만큼 하고 있거든요. 반등하는 거 맞아. 근데 이 하락의 기울기를 보라고. 이거는 1월 달 하락한 것도 반밖에 못 올랐어. 5달 동안 반등했는데 1월 달 하락한 것도 못 되니까 연간으로 지금 마이너스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요 캔들을 깨고 내려갔다는 거. 요 캔들을 깨고 내려간 거. 이거는 번지 점프하기 위해서 슬슬슬 올랐다가 나중에 확 떨어질라. 요런 거 나오니까 요런 거. 이런 거를 우리는 기다려야지. 그냥 불안해가지고 또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막 쫓아가면서 사고 막 이러면 큰일 난다고 지금. 근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고마운 거야. 왜? 나중에 찐바닥에서 나랑 경쟁자가 줄어드는 거야. 그만큼. 왜? 미리 사버렸잖아. 나중에 살 사람들이 10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한 4, 50명이 먼저 사버렸어. 그러면 나랑 경쟁할 사람은 그전에는 100명이랑 경쟁을 해야 되거든. 싸게 살라고. 근데 이제 4, 50명이 이미 사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찐바닥에는요 나랑 경쟁할 사람이 한 4, 50명으로 줄어. 그러면 그만큼 내가 가격을 안 올려도 사도 되잖아. 집주인들도 물량 안 걷어들인다고. 100명이 막 달려들면은 집주인들이 뭐야 그러면서 막 가격을 1억 올리고 5천 원 올리고 막 이러는데 살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잖아. 그래서 저는 이 올 상반기에 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많이들 지금도 더 사세요. 더. 그래야지 연말 내년 초에 내가 살 때 그만큼 경쟁자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최근에 막 아파트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탓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러세요. 왜? 나랑 경쟁자가 이제 그 사람은 나랑 이제 경쟁자가 아니야. 아니 4월 달에 아파트 샀는데 내년 1월 달에 또 살 건가? 아니잖아요. 올 4월 달에 샀으면 내년 이제 끝이야. 그 사람은 나랑 빠빠이야. 나랑 경쟁자가 아니라니까. 근데 엘리엇처럼 기다리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나랑 경쟁자야. 두고 보자. 자, 문제는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아사모 방송 운영하잖아요. 매일 얘기하는 게 요 구름대거든요. 구름대. 이게 선행 스팬 1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여기 선행 스팬 1이 있고 선행 스팬 2가 있고 후행 스팬이 있고 그러잖아요. 뭐 볼린저비드 파라볼릭은 나중에 하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있고. 근데 얘가 지금 이게 선행 스팬 1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래프를 조금 크게 보면요. 얘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간 게 26개월 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반영해 놓은 게 선행 스팬 1이야. 후행 스팬은 뭐냐면 이게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갔다 오는 거 선행학습, 뒤로 갔다 오는 거 후행. 이렇게 시간론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26개월 전에 올라가던 기울기보다 약하게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구름대를 얘를 깨면 안 되거든. 이렇게 하고 올라가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고. 왜? 26개월 전에 올라가는 기울기보다 지금 올라가는 기울기가 왜? 지금은 계속 신저가가 나오고 있다고. 물론 비싼 것도 거래가 되지만 1년 만에 2년 만에 거래되는 것 중에 막 3억씩 5억씩 떨어지는 게 계속 같이 거래되면서 섞여서 통계가 나온다고. 근데 언론에서 주목하는 거는 뭐 3억 올랐느니 1억 올랐느니 뭐 이런 것들만 주목하니까 아파트가 막 엄청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그러는데 실제 데이터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 3억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4억 떨어지는 것도 있다니까 지금. 1년 만에 거래된 거 2년 만에 거래되는 거 강동구에도 많아요. 그런 게. 그게 섞여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런데 요 분홍색 구름대보다 약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 안으로 기어 들어왔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확 빠진다니까. 요런 게 온다고. 요런 게. 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지가 될라나 걱정이에요. 요거. 이게 연말이나 연초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반등했다가 빠지면은 근데 이제 안 오르던 게
빠지면은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닌데 꽤 반등을 몇 억씩 반등한 거 있잖아요. 그게 빼지면은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3억 반등하면은 저점을 2억만 깨봐. 그럼 5억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6억 7억이 빠졌어. 근데 여기서 3, 4억 반등했잖아요. 근데 얘가 깨고 내려가봐. 얘를 깨고 내려가면 이미 여기서 5억이 빠졌는데 여기서 2억이 깨지면 여기서는 7억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도 3, 4억이 빠지는 거라고. 이래야지 진짜 바닥치고 올라간다고. 물론 이것도 대세로 보면 반등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2, 3년짜리 반등을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로는 엄청 올라가는 거라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1월달 하락한 거를 아직도 못 올랐어. 지금 요걸 주도하는 게 누구예요? 뭐 송파구. 왜? 아까 봤잖아요. 제일 많이 빠졌던 게 제일 많이 반등해. 강동구 제일 많이 빠졌던 게 제일 많이 반등해. 문제는 안 빠진 것들은 오르지도 못해요. 지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이런 데는 별로 반등을 못해. 오히려 더 빠지는 것도 많아요. 지금 그런 거랑 섞여서 나오니까 송파구가 밑에서부터 올라와도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랑 섞이니까 지수가 빌빌하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지지선보다 반등이 약하면, 봤죠? 지지선보다 반등이 약하다는 게 뭔지 알겠죠? 선행스팬 1, 아까 분홍색 선 있잖아요. 걔는 2년 전, 26개월 전에 그 기울기를 반영을 해갖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 근데 지금 반등하는 게 그 기울기보다 약해. 즉 2년 전보다 약하게 반등을 해. 그러면 그 지지선을 살짝 깨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게 누군가 손을 놔버리면은요. 특히 서초구 오늘 제가 관리하는 3, 40개 있잖아요.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오늘 다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내가 분명히 서초구 아파트 거래가 꽤 있었는데 왜 업데이트되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는 거래가 오늘 한 건도 없었어. 오늘 신고된 게. 그러니까 서초구가 태풍 전야? 한문도 교수님이 진짜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실거래가를 막 장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주간 데이터를 하지만 아주 명확해. 그분이 자꾸 서초구 얘기하죠. 저도 계속 서초구 얘기하죠. 초를 친다니까 이거. 이 아파트, 서울 아파트 반등하는 거에 초 치는 놈이 서초구야. 오늘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더라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요건 마쳐야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의 상승장이 마감하고 앞으로 8년 정도 깊은 조정이 있겠다. 남양 특집의 그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상대적으로 하락되거든요.